그렇다면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합을 잘 맞출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재명이 지금 휴가를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청래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정청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박찬대하고도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찬대 후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마 통화에서 그랬겠죠. 박찬대에게. 야, 이거 뭐야? 개딸들 나 버린 거 아니야? 왜 힘을 썼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지? 되치기 됐지? 야, 박찬대, 야, 임마. 24%로 지면 어떡하냐? 말이 되냐? 그럼 박찬대는 그러겠지. 할 말은 많겠지만 속으론 야, 임마, 너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도와줬고 도와준 거 맞아? 너도 끝발이 떨어졌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박찬대를 지지한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옥중에 있는 김영수고 박찬대한테 강선우 카드도 쓰고 그리고 최동석이라는 자기의 영혼의 단짝이자 정신적 멘토, 이데올로그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떡하니 이재명 시간에 정청래는 안 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 이게 권력이란 건 말이죠. 실제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은 보여지는 것. 어떻게 본다면 해석되고 인지되는 겁니다. 권력이 여러분 보입니까? 이재명이 힘을 가졌다는 건 대통령으로서 물론 인사와 예산 그리고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힘을 주지 않고 권한을 주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힘이란 건 그런 거죠. 파워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주 보기 좋게 뺨을 맞은 거죠. 짓밟힌 겁니다. 밤의 대통령한테 낮의 대통령이 그렇게 진압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야 관계,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봤을 때 지금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금 신났죠. 신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같은 경우는 검찰, 사법, 언론개혁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이런 얘기했죠. 추석에 박찬대도 서로 강성 전쟁, 강성 경쟁을 하면서 추석 전에 추석에 고향 갈 때 이 완결됐다는 얘기를 듣게 해주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죠. 지금 8월입니다. 추석이 9월일 텐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검찰, 사법, 언론개혁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법 같은 거는 수적 다수니까 숫자는 깡패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108번 그러니까 노무현 그 탄핵을 거쳐가지고 그때 아마 정청래도 탄도리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어중이 떠중이들이 열린 우리당 속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탄핵 바람을 틀고서 탄핵 역풍이 불면서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 열린민주당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의석수가 많으니까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법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법법,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거 가지고 했었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풍이 불었습니다. 정권 뺏겼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역반응이 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맞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 원래 의회 정치라는 건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 부분의 여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의석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정치라는 공간에서 뭡니까?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다 보면 이재명이 민주당 야당 시절에서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뭡니까? 뭐 다수결이다. 지금도 여당 됐는데 다수결이다 하면서 하겠죠. 윤석열 정부 땐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이고 지나치게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법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의 몫을 강탈할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제2요구권, 거부권이란 것보다는 뭐냐면 한 번 더 논의를 해라. 그래서 의석수가 200명 이상이 되면 그건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조건 막고자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 그리고 지나치게 국가 재정을 깎아먹는 법안, 포퓰리즘 법안,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제2요구,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3분의 2로 통과되는 거는 대통령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석수를 민주당한테 줬지만 한편으로는 3분의 2까지 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들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검찰, 사법, 언론개혁 해 보십시오. 국민이 바보입니까? 언론개혁, 말은 언론개혁이지만 아주 구조적으로 지금의 친민주당, 언론노조, 민주노총, 언론노조 산하에 있게 그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언론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장추천위원회도 시민단체, 지금 시민단체가 뭡니까? 균형적입니까? 좌파적이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언론노조가 장악했는데 거기 또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이사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고 사장추천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법이라는 거 항상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항상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했던 게 뭡니까?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정청래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삐걱삐걱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정청래는 이재명을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이니까 지금은 존경하는 척, 이재명이 그렇게 잘하는 거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결국 척척척 하는 위선과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거를 이재명만 그런 DNA가 있겠습니까? 정청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잘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정청래도 누굴 얘기합니까? 국민과 당원들을 얘기합니다. 당원 중심주의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을 접수하고 그렇게 해먹은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방식, 당을 접수하고 당을 본인의 사적인 사유화하는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보고 있던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면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해서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 저는 정청래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명분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본인 정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떻다? 사법 리스크라는 굉장히 뒤를 계속 당기는 실체적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금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죄가 있어도 위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아니, 있던 죄가 대통령이 되면 없어집니까? 있던 죄가 의석수가 많으면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법부 비겁합니다. 아니,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임기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형사소추, 이 소추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기소냐? 우리가 탄핵소추, 국회에서 탄핵소추 한다는 게 뭡니까? 소추, 기소죠. 탄핵소추에 만약에 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면 국회가 탄핵소추했잖아요. 그럼 국회가 기소하고 재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추는 기본적으로 재판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재판은 추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기소고, 그리고 탄핵재판은 헌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관들도 비겁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민주당이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렇게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데 정청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도 지금은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지만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정치를 할 거다. 그런데 언제 자기 정치를 할 건가? 그게 조국이 사면이 되면 잘 보십시오. 이재명은 현재 권력입니다. 그렇지만 정청래가 원하는 것과 조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본인 장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당대표를 하는 순간 정청래도 자기가 느꼈을 거야. 이거 봐라. 이재명이란 사람이 보니까 힘을 썼는데 이게 힘이 안 먹히네? 야,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야, 이 정청래 간단치 않네. 이거 완전 스타일 구겨졌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주 공고했던 이런 것들이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클렉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희낙거리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레임덕의 전조고 레임덕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게 이게 처음은 항상 안 좋은 상황이 뭐냐? 최고 정점일 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좋을 때 있는 것보다 그 전조는 뭐냐? 정점을 찍었을 때부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잘 보십시오. 관세 협상. 잘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 됐다면서요. 새빨간 거짓말. 우리나라는 원래 한미 FTA이기 때문에 관세를 하나도 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으로 15%를 먹었고 일본과 EU는 2.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가 됐어요. 그러면 12.5가 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5%를 감당해야 되고 EU하고 일본은 12.5%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미국의 흑자가 660조고 일본이 680조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서 버는 게 200조에서 300조 됩니다.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60%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90%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팔아먹고 10%만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60%가. 일본은 10%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되는 15%도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생으로 15% 먹는 거고 저기는 12.5%를 먹은 겁니다. 그럼 페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관세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미 FTA 관련해서 무관세였습니다. 이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거 더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민주당 진짜 접신물에 코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그거를
이명박 정부 때 협상을 거쳐서 2012년 3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란 사람들이 한미 FTA 어떻게 했습니까? 결사반대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 뭐 한미 동맹 족쇄된다. 경제적으로 식민지가 된다. 별의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 FTA 수혜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얻은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관세입니다. 서로 간에. 그때 일본과 EU는 다 관세를 냈죠.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한미 FTA의 어떤 수혜를 우리가 다 입었는데 그때 민주당과 통진당, 통합진보당 얘네들은 국회에서 체류탄 터뜨렸어요. 바로 들고 막 해가지고 통과 못 시키게 해서 위협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고 한미 FTA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지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됐다? 한미 FTA의 어떤 지위를 사실상 박찬 겁니다. 미국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래야지. 아니, 이제까지 우리는 일본과 EU에 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린 무관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 무관세였으니까 일본과 EU가 12.5% 올렸으니까 우리도 12.5% 올려야 됩니다. 이 얘기 2분 뒀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 카드 마가 프로젝트에서 쉽 빌딩 해가지고 마스가라고 해서 그렇게 광 팔면서 그런 카드 한미 FTA 무관세 카드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게 과연 뭐냐 이거죠. 3,500억 달러 여기에서 1,000억 달러는 별도로 LNG 수입하고 그런데 3,500억 달러에 있어서 90%의 수익은 미국이 갖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협상을 했는데 다르고 다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쌀과 소고기 수입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completely 뭡니까? 오픈 완전한 오픈이라고 얘기하고 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Historic Market Access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시장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식으로 관세 협상해놓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청구서가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올 거고 안보 청구서도 나옵니다. 제가 말했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국방부 5% 증액 그리고 한미 주한미군의 역할론 규모 축소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떻게 본다면 뭡니까? 전략적 유연성 북한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북한의 핵, 이게 단순히 핵 군축으로 협상이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란 사람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은 본인이 친중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누구든지 문재인조차도 금방 했어요. 전화통화도 빨리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보유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3,500억 달러는요.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4,200억 불이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70에서 80%를 헌납한 겁니다. 그래서 상납하고서 정상회담 일자를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2주에 한다고 하는데 정해지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주겠다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화되는 거죠. 우리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산업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의 민낯이 나오고 이재명의 실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이 틈, 이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청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정치를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중도인 척 그리고 통합인 척 하고 싶겠지만 개딸들이 요구하는 거 이렇게 개혁의 이름으로 상대를 괴멸시키고자 하고 위헌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자 이게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리수를 통해서 국민들은 야 얘네들은 자기 개딸들만 위해서 그러는구나. 나라는 어디 가느냐? 통합이라는 거 뭐냐? 결국은 뭐냐? 정권 잡으니까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고 정치 보복하고 상대를 악마하고 아이고 이거 문재인 시즌2네. 그렇게 적폐청산 시즌2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정청래란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정치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조국이란 사람이 저는 이재명이 조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있기를 계속 바라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 친명 쪽에서도 조국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조국 사면론에 대해서 분명히 기자들이 정청래한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조국이 이번에 8.15 광복에 못 나오죠. 8.15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의 대관식이 광복절에서 열리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광복절이 자기 생일이에요? 그날에 왜 이재명이란 사람은 대관식을 두 번째 대관식을 합니까? 하긴 뭐 본인에 대해서 트럼프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돈 들여가지고 광복절이란 그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의 소중한 그런 날을 민족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튼 이 문제는 넘어가고 결국은 광복절 때 조국이란 사람은 학교에서 교도소에서 이재명의 대관식 두 번째 대관식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이재명은 조국에게 야, 나 대통령이야. 너 사면 복권하는 거 내 손 안에 있어. 자식 좀 나한테 잘한다고 좀 해봐. 잘하겠다. 의지를 보여봐. 근데 자꾸 청구서만 내미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내년 정도 되면 이재명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조국을 계속 교도소에 놔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국이 나오면 이재명한테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조국은 더 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단이 더 센 얘기를 하면서 주도를 할 때 민주당의 정청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청래도 센 얘기를 하는 거죠. 양아간 더 센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성 개딸들에 의해서 조국 혁신당의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정청래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당심을 믿어라. 당원들을 믿고 가자. 지금 이거 확실히 개혁을 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밟고 올라설 겁니다. 권력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지만 끝발이 닿을 때, 끝발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빈틈이 보일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정청래라는 사람이 대표가 된 건 뭐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고난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의 오만과 권력의 아집, 이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런 폭력성을 드러낼 사람은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한테 기회가 온다.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 김어준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밤의 대통령이 낮까지 접수한다. 김어준과 정청래가 이재명과 박찬대를 짓밟았다.